어나멀리 리스폰스 컬리션 ARC 조직 이그제커티브 오더 ARC의 전체적인 운영을 감독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다. 아케인 시커스 연구 프로젝트의 승인, 진행 상황 모니터링, 연구 결과 평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기존 기술의 개선을 담당한다. 아이언 와치 ARC의 활동이 안전하고 윤리적인지 감독하며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위스퍼링 섀도우 ARC의 대외 이미지 관리, 언론 및 대중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라스트 베스천 격리 파괴 및 기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헌터스 오브 더 언노운 이상현상의 개체를 추적하고 포획하여 안전하게 격리한다. 스테이시스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며 특별한 관리 없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개체. 플럭스 특정 조건 하에서 변화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개체. 해저드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잘못 다룰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개체. 월든 다른 개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 사용되며 사용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개체. 널 무력화되었거나 가짜이거나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상태, 어떤 관리도 필요하지 않는 개체. 상쾌한 아침, 오늘은 그녀가 오는 날이다. 그녀는 먹는 걸 좋아한다. 특히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음식을 정말로 좋아한다. 냉동실에서 토마토를 꺼내 물로 깨끗이 씻었다. 토마토 소스를 어떻게 만들더라? 휴대폰에 토마토 소스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영상을 재생하자 중년의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냄비에 토마토가 반 정도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끓여주세요. 목소리가 지시한 대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의 크기가 작아서 토마토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았다. 두 번째, 마늘 8개에서 9개 정도를 굵직하게 다져주세요. 그녀는 마늘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징그럽다나 뭐라나. 나에게는 귀여운 모습이었다.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소스를 계속해서 만들었다. 중간에 생각보다 칼이 안 들어갔지만 망치로 꽤 두드려주니 많이 연해졌다. 냉동실에 넣어둬서 단단하게 얼어붙은 것 같았다. 껍질과 내용물을 잘 모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토마토 소스를 완성하고 주방 정리가 끝날 때쯤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일까? 나는 쿵쾅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기대와는 다르게 그녀가 아니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성은 파란색 옷과 야광조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지독하게 못생겼다. 택배 배달원일까? 남자는 무언가를 내밀며 얼굴을 구겼다. 집안에 가득 차 있는 토마토 소스 냄새 때문인 것 같았다. 토마토를 싫어하시나봐요. 나는 그가 내민 것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검은색 카드였다. 아, 카드사에서 오셨구나. 그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지 입을 뻥긋거렸지만 그의 입에서는 괴상한 소음만 나올 뿐이었다. 나는 그를 온몸으로 막았다. 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음의 크기가 커졌다. 그러자 똑같이 파란색 옷을 입은 또 다른 남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며 나를 제압했다. 그들의 입에서도 말이 아닌 이상한 소음이 나왔다. 모두가 끔찍할 정도로 못생겼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왔다. 나만 들은 게 아닌 듯 남자들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맞이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남자들은 어떤 문 앞으로 다가갔다. 또 한 번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남성이 침을 꼴깍 삼키고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녀는 조금 열린 문을 밀고 들어오면서 나에게 물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주변의 남자들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는지 아무런 소음도 내지 못했다. 나를 제압했던 남자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자기야, 많이 배고팠지? 내가 오늘 힘 좀 썼어. 그녀는 미소를 짓고 텃밭을 밟으며 식탁으로 걸어왔다. 정말? 맛있겠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나빠졌다. 그녀는 음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마늘 싫어한다고 했잖아. 텃밭에도 이렇게 많이 길러두면 어떡해. 나는 숟가락으로 그녀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며 그녀를 타일렀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져. 자, 편식하지 말고. 그녀는 싫은 표정이었지만 내가 떠먹여주자 잘 받아먹었다. 너무 사랑스러웠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카드사에서 직원들이 찾아와서 텃밭 만들어줬어. 그녀는 입을 가리며 놀람을 표현했다. 헉, 정말이야? 지금은 다들 가신 거야? 나는 주변을 살폈다. 방금까지 있었는데 다들 사라졌어. 자기가 와서 그런가? 확실히 주변에는 어떤 사람도 없었다. 센스 있는 분들이네. 둘이 오붓하게 있으라고 배려해주신 게 아닐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식사가 끝나자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다. 밥도 얻어먹었으니까 텃밭은 내가 정리할게. 나 혼자였다면 한참 걸렸을 테지만 그녀가 도와주니 금방 정리됐다. 그녀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먹는 바람에 이곳저곳에 토마토가 튀었다. 정말 사랑스럽다. 정리가 끝나고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공간이 없네? 우리 집 냉장고에 보관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다. 그럼 조금 싸갈래? 가끔 친구들도 데려오잖아. 같이 먹어. 그녀는 너무 좋다는 듯 내 손을 잡고 마구 흔들었다. 그녀는 농작물을 가득 챙겼다. 항상 고마워. 친구들한테는 내가 잘 말해둘게. 나는 그녀를 문으로 배웅해주며 손을 흔들었다.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와.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다음 주에 또 봐. 이상입니다. 나는 1인칭 시점을 이용해 기록한 문서를 읽었다. 눈앞은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 검은색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는 남성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 중이지? 나는 문서를 다음 장으로 넘겼다. 문을 봉사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건물을 구입해 지속해서 카드사 직원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옆에서 검은 명찰을 달고 있는 다른 남성이 입을 열었다. 그녀와 남자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진행됐나? 나는 문서를 다음 장으로 넘기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로 보이며 해당 개체의 자세한 모습이 담긴 모든 그림과 사진은 심각한 정신오염을 유발해 현재는 모두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전차 화기 이상의 화력이 아니라면 현대 화기는 효과가 없었으며 그 이상이라도 할지라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성검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데 성공하였으나 가 발생해 현재로서는 보류 중입니다. 또한 그녀와 상호작용 중인 인간 남자는 심각한 정신착란 상태로 모든 인간을 흉측한 몰골로 보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와 음식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와 같이 있는 경우 완벽하게 인간을 음식으로 인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와 유사하게 신체가 변이하고 있어 우선 처분 고려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명찰을 달고 있는 여성이 입을 열었다. 완전한 자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기억을 곰곰이 되뇌었다. 그는 속이 뒤집히는군. 모두 폐기하는 걸 추천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문서를 정리했다. 이상 그녀에 대한 2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을 했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수고했네. 개체명 그녀, 식별번호 ARC-012, 등급 플럭스, 격리 프로토콜. 일주일에 한 번 카드사 직원들을 공급함으로써 ARC-012가 격리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드사 직원들이 공급되는 시간에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모든 감시수단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ARC-012가 유발하는 심각한 정신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ARC-012의 식사가 종료된 이후 반드시 남자가 트랜스뮤타제를 흡입하도록 해당 구역에 살포해야 하며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살포해서는 안 된다. 이는 BR-ARC-012-033, 034의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카드사 직원을 제외한 인원이 남자 혹은 ARC-012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오직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비밀 탐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외의 인원이 남자 혹은 ARC-012에게 1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문을 봉쇄하려고 시도한다면 즉각 사살한다. ARC-012는 신장 2m에 120kg 정도의 성인 남성의 체형을 가진 인간형 존재이다. 모습이 상세히 묘사된 사진이나 그림이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생김새는 알 수 없으나 몸은 섬유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은 연구 중에 있다. ARC-012는 10cm의 강철벽은 간단히 부숴버릴 정도로 강한 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강력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대전차화기 이상의 화력을 가진 무기가 아니라면 어떠한 효과도 없으며 그 이상의 무기일지라도 효과는 미미하다. 신체의 20%에 달하는 손상 정도는 수초 내로 가볍게 회복한다. 신체의 50%가 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경우에는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생명이 경각에 달하면 문을 중심으로 리 시나리오의 조짐이 관찰되어 현재 처분을 보류하고 있다.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문서를 통해 ARC-012 이외에도 친구라는 개체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아직까지 문을 통해 실제로 등장한 적은 없다. 남자가 겪고 있는 정신착란의 일종인지 파악 중에 있다. 마왕, 정의의 검을 받아라. 이상한 가면을 쓰고 전신을 감싼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 키가 3m를 넘는 엄청난 거구였다. 갑옷 속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용사라. 웃기는군. 젠장, 마왕을 마주하니 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함께한 동료들의 최후를 생각하면 도저히 물러설 수 없었다. 동료들이 죽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나는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며 마왕의 가슴을 베었다. 마왕은 도망치려 했는지 몸을 뒤로 돌렸지만 내가 조금 더 빨랐다. 마왕의 몸은 비스듬히 무너지더니 두동강 났다. 하지만 마왕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건 내 분신 중 하나에 불과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주변에는 수많은 마왕이 나타났다. 가면의 생김새와 키가 모두 달랐지만 녀석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마왕의 분신들은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빠르게 따라붙어 분신들을 하나씩 해치웠다. 분신들은 검에 베일 때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무언가 이상했다. 목소리까지 다르게 바꿀 이유가 있는가? 너무 과했다. 쓰러뜨린 분신들의 가면을 벗겨봤다. 이게 무슨... 모두 다른 얼굴이었다. 내가 죽인 건 분신이 아니라 마왕이 최면을 걸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게 한 게 아닐까. 손이 떨려왔다. 내가 처음 베어넘긴 분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럴 리가... 인간이었다. 뒤를 돌아봤다. 수많은 시체가 나를 손가락질한다. 아니야.
아니라고. 죄악이 등줄기를 타고 오는 것이 느껴졌다. 손에 쥔 검을 바라봤다. 피로 얼룩진 검신에 얼굴이 비쳤다. 얼굴은 피로 더럽혀졌고 머리카락은 굳은 피 때문에 엉겨붙었다. 이게 과연 용사인가? 가히 마왕의 모습과 비견되지 않은가? 마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마왕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헤집었다. 내가 죽인 수많은 이들이 내 몸을 타고 오르기 시작한다. 그들이 속삭인다. 너는 용사가 아니야. 손톱이 박혀 피가 새어나올 정도로 손잡이를 강하게 붙잡았다. 검의 장식이 손을 파고들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였다. 용사여, 마왕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성검에 잠든 요정. 상황이 시급해 이렇게 규율을 깨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용사가 아닙니다. 마왕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가? 가여운 어린 년아, 내가 구원해주마. 요정의 목소리가 머리에 울렸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마왕성의 꼭대기입니다. 그렇다. 여기에 평범한 인간은 없다. 내 몸을 휘감던 죄책감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그 빈자리를 분노가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가짜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분신들을 해치웠다. 마왕이 비웃었다. 살인귀여,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이제는 상관없었다. 내가 죽인 것들이 마왕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켜야 했던 무고한 이일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동료였을지라도, 내가 악이 된다 해도 너를 반드시 죽인다 내가. 주변이 마왕의 시체로 가득 찼을 때 어디선가 철로 만든 마차들이 몰려왔다. 마왕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가소롭구나. 마차에서 마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윽고 모두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가락 끝에서 수많은 광선이 쏟아졌다. 최선을 다해 공격을 막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이젠 한계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마왕을 쓰러뜨릴 것이다. 근데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반드시 네 놈만은 쓰러뜨려주마. 갑자기 검이 나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다. 상처가 아물고 전보다 더욱 많은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내가 상처를 딛고 일어나자 주변의 마왕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수많은 마왕들을 보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신이시여, 이 몸을 용서하지 마소서.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개체명 성검, 식별번호 ARC-003, 등급 월든. 격리 프로토콜 ARC-003은 반드시 바위에 박힌 채로 수많은 쇠사슬로 묶어 바위에 고정한 후 보관한다. ARC 개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경우 집행명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용사를 제외한 어떤 인원도 시설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원거리 저격을 통해 용사를 한 번에 사살하고 ARC-003을 로봇으로 회수해 다시 바위에 박아놓고 쇠사슬로 묶어야 한다. 회수 과정에서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인원은 즉시 사살되며 누구도 ARC-003을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ARC-003을 사용한 기록은 반드시 선정된 용사의 신원과 ARC-002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한 글, 사용 과정이 담긴 영상 자료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해당 기록은 문서화하여 최후의 보루에 보고해야 한다. ARC-003을 이용한 연구는 집행명령에 의해 현재 허가되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근처 한 마을에서 수거되었다. 최초로 발견되었을 당시 시체의 산에 박혀 있었다. ARC-003은 날 길이 120cm의 장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손잡이 장식으로 사용된 붉은색 보석이 특히 눈에 띈다. 자루의 끝부분에는 장미의 가시를 닮은 독특한 장식물이 붙어 있으며 이는 선정된 용사의 손을 파고들어 검을 놓치지 않게 한다. 검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X선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비파괴적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해 현재 성분을 알아내려는 연구가 모두 중단되었다. ARC-003은 어떤 물질이든 잘라버리는 절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파괴 불가능한 물질도 잘라버리는 것으로 확인되어 ARC-003의 절단력은 현실 조작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ARC-003의 이러한 특징은 ARC 개체의 격리와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우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다. 하지만 BR-ARC 101-01의 사건 이후 현재 연구를 위해 ARC-003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ARC-003은 쇠사슬을 통해 봉인되지 않았을 경우 주변 반경 1km 내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용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인원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ARC-003을 뽑으려 한다. ARC-003은 오직 용사만이 만질 수 있으며 무생물의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선정되지 않은 생물이나 인간이 만질 경우 즉시 사망한다. 사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ARC-003과 용사가 접촉했을 경우 용사는 원래보다 3배에 달하는 신체 능력을 갖추게 되며 자신이 마왕을 무찌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자기 동료들은 여행 과정 중에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기억이 조작되며 원래의 과거 대신 ARC-003이 만든 새로운 기억이 자신의 진짜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신저항 4등급 이상의 인간은 어느 정도 현실을 인식하는 등 저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완벽히 세뇌된다. 이러한 세뇌는 ARC-003과 용사를 강제로 분리하여도 유지된다. 세뇌된 용사와 대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다. 요정이 실존하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는 세뇌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ARC-003과 접촉한 용사는 자신을 제외한 30cm 이상의 모든 생물을 마왕으로 인식하며 마왕의 전체적인 생김새는 어떤 용사가 보든 모두 똑같은 모습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마왕의 모습의 기원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 반경 1km 이내의 모든 생물이 사망하면 용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범위 내로 생물이 접근할 때까지 뇌사 상태를 유지한다. 생물이 접근하면 용사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어나 다시 행동한다. 용사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경우 ARC-003은 가시를 통해 성분 불명의 특별한 물질을 주입해 신체를 극도로 강화한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용사는 사망한다. 이후 사망한 용사의 시체는 빠르게 ARC-003에 흡수된다. 따라서 ARC-002 1인칭 시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샘플을 채취하거나 주변 환경에서 생체 조직을 채취해야 한다. 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텅 빈 곳에 작은 의자가 중앙에 놓인 아주 심심한 방이었다. 이 공허함을 약간의 소량이 은은하게 달래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의자를 자세히 살폈다. 가까이 와보니 알 것 같았다. 소량의 출처는 바로 이 의자였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의자에 앉느냐 앉지 않느냐 단 2가지뿐이었다. 이니어에서는 아무런 지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설마 통신이 끊긴 걸까? 통신은 문제없으니 속행하도록. 통신은 문제없는 것 같았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내가 딱 궁금한 내용이 나오는 걸까?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빌어먹을 것을 믿지 않는다. 특히 이 일을 할 때는 더욱 믿지 않는다. 일단은 나가자. 통신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밖으로 나가겠음.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서 멀어져 문의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확실히 됐다.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보통 갇히면 죽는다. 위험하지 않은 개체라면 애초에 사람을 가두지 않으니까. 사람을 가뒀다는 것 자체가 최소 플럭스나 해저드 등급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잡고 돌려봤지만 역시 잠겨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서 굶어 죽든 저 의자에 앉아서 죽든 어차피 똑같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이곳에 있었던 모든 일은 기록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참 고지식한 타작이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죽음을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놈이다. 그래, 영웅이 되는 거다. 몸을 돌려 의자를 마주했다. 의자가 혹시라도 괴물 같은 걸로 바뀌었다면 꼴사납게 비명을 지를 뻔했다. 아, 이런 생각도 모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만 생각하자. 의자에 앉는 것만 집중하자. 그것에 천천히 다가가 살짝 만져보았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생각보다 얌전한 녀석일지도 모르겠다. 나무에 대해 잘 몰라서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다.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자 용기가 생긴다. 그래, 난 오늘 죽지 않는다. 생각보다 편한데? 나무 의자라서 딱딱할 것 같았는데 매우 푹신하다. 등받이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앉았다. 꽃의 싱그러움이 폐를 가득 채웠다. 꽃. 그래, 꽃이다. 꽃이라고? 나는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다. 눈앞의 광경은 믿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던 작은 방이 끝이 보이지 않는 꽃밭으로 변해 있었다. 꽃밭의 한가운데에는 여인이 서 있었다.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저런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얼굴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지만 무언가가 소름 끼쳤다. 내 손이 본능적으로 허리춤을 더듬었다.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방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런 걸 들고 있으면 문이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이 빌어먹을 공간은 손목시계나 벨트, 신발끈 같은 것도 반입이 안 됐다. 나에게 남은 건 오로지 주먹뿐. 나는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췄다. 솔직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포기했다. 조금이라도 더 발악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남겨야 한다.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미모의 여성에게 죽는다니 ARC 재단에서 최선에 가까운 죽음일 것이다. 그녀는 내가 자세를 잡는 걸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발걸음이 내디딜 때마다 많은 꽃이 빼곡하게 자라났다. 나는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뒤로 빠졌다. 아니, 빠지려고 했다. 내가 아무리 뒤로 가려고 해도 그녀와의 거리는 천천히,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든 상관없이 그녀의 발걸음에 맞춰 가까워졌다. 침이 절로 삼켜졌다.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내 앞에 섰다. 그녀가 손을 뻗어온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최후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이 결국 내 얼굴을 잡았다. 이런 고통 없는 최후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눈에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비명은 덤이었다. 그녀는 살짝 뒤로 빠져서 웃는 것 같았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눈에는 나무 뿌리 같은 게 급속도로 자라났다. 이 웃고 입에서도, 귀에서도,
온몸의 모든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뿌리가 자라났다. 코, 귀 같은 비교적 구멍이 작은 곳엔 살을 찢고 뼈를 부수면서 그 장엄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드러내었다. 죽여줘, 죽여줘, 제발. 죽여줘, 죽여줘. 차라리 죽고 싶었다.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안구를 감싸는 뼈가 산산이 조각나 형체를 잃었고 턱은 분리되어 덜렁거렸으며 식도는 굵게 자란 뿌리 때문에 이곳저곳이 끔찍하게 찢어졌다.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류. 개체명 생화로 가득한 방. 식별번호 ARC-015. 등급 플럭스. 격리 프로토콜. 어떠한 인원도 ARC-015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ARC-015에 10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인원은 제재하며 문을 열려고 시도할 경우 즉각 사살한다. 24시간에 한 번씩 문을 향해 100리터의 물을 분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이 덜컹거리거나 문고리가 돌아가는 등이 열리려는 조짐이 보일 경우 자외선으로 1시간 이상 문을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상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ARC-009 정원관리사를 부르고 최대한 빠르게 구역을 벗어나야 한다. ARC-009가 격리실로 스스로 복귀한 후 해당 구역을 소각한다. 만약 하루가 지나도록 ARC-009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구역을 물로 가득 채우고 용사를 투입해야 한다. 이때 용사는 ARC-026 바다의 은혜를 받은 인원으로 선정한다. ARC-015는 각 ARC-015-1과 ARC-015-2로 나뉘어져 있다. ARC-015-1은 ARC-015-2가 들어있는 길이가 4m인 재질을 알 수 없는 정육면체의 방이다. ARC-015-1에 출입하는 문은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총이나 칼 같은 화기와 냉병기뿐만 아니라 밧줄, 벨트 같은 도구 또한 반입이 불가능하다.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ARC-003 성검을 이용해서 ARC-015-2를 강제로 개방하는 연구는 집행명령에 의해 거부되었다. ARC-015-1에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문이 닫히며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는다. 또한 모든 통신이 차단되며 가지고 있는 통신 장비로 ARC-015-2가 만들어내는 가짜 통신이 전달된다. 다리의 길이가 50cm, 등받이가 50cm인 재질을 알 수 없는 나무 의자이다. 은은한 소란기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유는 불명이다. 행동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ARC-015-1에 출입한 인원이 의자에 자의로 앉는 경우와 앉지 않고 버티는 경우로 나뉜다. 버티는 경우 출입자는 결국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게 되고 10분 안에 ARC-015-1에 흡수된다. 의자에 앉는 경우 해당 인원의 정신은 위치한 ARC-010-1 정원의 어느 곳으로 이동한다. 곧이어 ARC-010-2가 나타나 해당 인원의 몸에 씨앗을 심어 영양분을 흡수하고 정원의 일부로 만든다. 현재 ARC-015-1, ARC-015-2의 재료가 ARC-010-1 정원에서 나온 물질로 만들어진 것인지 연구 중에 있다.